안녕하세요. 책 쓰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호 작가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오늘은 인간이 문제야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KBS 1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송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 왜 인문학인가 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음성 인식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컵을 싱크대에 옮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방송 얘기를 하느냐면, 방송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과연 저게 인공지능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처럼. 그 컵을 싱크대로 옮기는 로봇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컵 주면 컵 받아가지고 싱크대에 옮길 뿐이지 그것을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바쁘면 좀 나중에 옮길게, 좀 씻고 나서 옮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안 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약간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음성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음성 인식이라는 게 100%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고, 또 하나는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즉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뜻이 같은지 아니면 속뜻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아직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마 봤던 분들이 쇼킹했던 장면, 인공지능이 농사를 지었던 장면인데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긴 해요. 그 비밀이 뭐냐? 농사를 온실에서 지었어요. 온실이고 똑같은 토양으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실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죠? 기후 변수, 동물들 들어오는 변수, 태양 일조에 대한 변수, 이런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줄이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대결이 가능한 거지. 그게 변수가 그대로 있다. 즉 노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같은 마을에 있어도 땅마다 토질이 다르고, 땅의 성분이 또 달라요. 성분 비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편을 놓으신 지 한 12년 되시는데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 근방에 가보면 또 작은 아버지 농사 짓는 곳도 있어요.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아버지 땅은 약간은 좀 진흙 성분이 많고요. 작은 아버지 땅은 모래 성분이 많아요. 즉 작은 아버지 땅에 모래 성분이 많다는 것은 배수가 잘 되고 그만큼 작물이 뿌리 깊게 내릴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같은 동네라도 토양의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데이터화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 또 하나 더. 이 기후는 아무리 데이터를 한다 그래도 이게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기예보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뜬금 10월 초에 태풍이 오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7월 태풍은 피해를 덜 준다 그랬는데 피해가 많은 태풍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87년인데 87년 7월 15일인가 16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셀마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그때 피해량도 엄청 많았고 사상자도 많이 났고, 제가 살던 동네 친구 집 동네 근처에도 바닷가 산 근처에는 그 물이 넘쳤어요. 그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피해 금액이 그때 돈으로 4천억 가까이 돼요. 그때 돈 4천억이라면 어느 정도 되느냐? 당시에 새우깡 하나 100원이었고요. 짜장면 500원이었어요. 한 그릇에.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조에서 7조 정도의 피해액이 났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피해가 났었어요.
이 셀마 태풍 빼고는 7월 태풍이 그렇게 피해가 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데이터가 쌓여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도. 또 한 가지는 뭐죠? 추석 때 태풍 오면 피해가 많다. 그런데 추석에 태풍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최근에 2003년 매미, 그리고 뭐 부모님 세대들이 말하는 59년 사라올, 예, 얼마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데이터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지에서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노지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온실에서 짓기도 하잖아요. 온실에서 짓는 경우라면 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즉 이런 좋은 도움을 받는 것은 인간한테 유리한데, 즉 이것을 나쁜 용도로 쓴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마음가짐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이 어떤 거죠? 문사철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사철만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런 어떤 윤리라든지 법 이런 것도 다 인문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을 그래도 공부를 해야 인공지능을 어떻게 유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KBS에서 방송한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문학이란가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고요. 이걸 한번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문학인가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즉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인간학이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